행사가 6시 반에 시작하는 관계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 재외 동포 정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순회의에 국민의례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국기에 대하여 경례. 측에 개양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일어나신 상태로 서브라노 이영주 씨의 애국가와 미국국가 제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한국에서 저희 재외 동포를 위해서 격려 인사의 비디오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를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코로나로 불편한 가운데서도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나라의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동포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모국과의 친밀감과 연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계셔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이제 국가가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어깨 수술을 하는 통에 제가 이렇게 좀 보기가
좀 안 좋은 상태로 왔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걸 풀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닥터를 1시간 전에 만났더니 이걸 계속 6주 동안 하고 있으라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자리는 먼저 여러분들이 뒤에 보면 뭐라고 쓰면 윤석열 정부 재외동포 정책 설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지금 며칠 있으면 이제 취임을 하시는데 이 김석기 의원님은 경주입니다. 경주 여러분 아시죠? 불국사였는데 거기 출신이시고 지금 이선이시고 재동포 전체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김영근 회장님은 재동포 부위원장인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이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미국에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김석기 의원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마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우리 김석기 의원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영원히 어떤 동포청 얘기나 그다음에 이중국적 문제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김석기 의원님이 작년 11월 달 오셨을 때 익히 들어서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시카고로 또 워싱턴 DC로 뉴욕으로 아틀란타로 그다음에 이제 LA를 마지막으로 일정이 있으셔서 이제 샌프란시스코하고 시애틀은 캔슬하고 가신다 그러는데 전번에도 와서 굉장히 살인적인 그런 스케줄을 정말 다 하고 가셨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설명회를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이 자리는 저와 이용태 전 LA 한인 회장님 그리고 김영호 전 LA 미주 전체 의장님 이렇게 세 사람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따가 나가실 적에 이용태 회장님하고 저뿐만 아니라 김영호 회장님에게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뭐 이렇게 딱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이고 여기 회장님들도 여러분 와 계시고 또한 이 한인사회 리더분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간혹 젊은 분들도 다 대부분 리더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 원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또 건의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니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고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른 정부처럼 공약만 하고 공수표를 나누는지 정말로 신경을 쓰고 해주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런 인사말까지 보내주시는 것은 벌써 굉장히 우리 교민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우리들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니까 아낌없는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용태 전 LA 한인 회장님 모시고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날이 왔습니다. 참, 우리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당선인께서 우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이러한 날이 왔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공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고 전화하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이러한 날이 왔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쁜 날을 위해서 우리 먼 한국에서 재외국민위원장이신 김석기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암울한 재작년 5년 그 시대를 지나서 앞으로 5년은 정말 희망차고 기쁘고 또 발전하고 화목하고 평화가 깃드는 이러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죠?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오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지머 국민의힘 후원의 해외 총괄 수석 부회장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첫 번째 공약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고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172석의 의석수를 앞세워서 검수완박이니 이러한 것으로 이재명 문재인 방탄법을 만들려고 지금 음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우리 재외 동포 우리 후원회 여러분들의 힘도 많이 작용이 됐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책을 펼침으로 해서 국태민안의 초석을 이루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후원의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서 국민의 힘에 힘을 더 보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곧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요. LA의 시 검사장 후보로 곧 출마를 하실 예정입니다. 리차드 김 LA 시 검사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저는 리차드 김, 이번에 검사장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뭐 한 거는 별로 없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전 검사총장님이 이제 대통령 당선됐다 보니까 저도 뭐 검사 출신으로서 상당한 어떤 마음이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제 뭐 은근히 이제 믿은 편이죠. 제가 뭐 특별히 한 일은 없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석기 우리 위원장님 여기 이렇게 미국까지 오셔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리더 뭐 강일환 회장님 당연하고 이제 또 이영태 전 회장님 그리고 이제 김영호 전 의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이 우리가 든든하고 잘 살아야지 우리 동포들도 더 아주 의미 있게 여기서 떳떳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대한민국이 항상 발전하고 이 선진국이 이제 선진국으로서 이제 계속 리드를 해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제 응원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저희 재외동포를 위해서 미국에 몇 차례 방문을 하셨고 저희 재외동포의 투표 선거 동료를 위해서 방문을 하셨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당선이 되신 후에도 저희 재외동포를 잊지 않고 또다시 지금 미국 순회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현 국회의원이자 재외동포위원장님 김석기 의원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뵙기 위해서 멀리서 왔습니다. 저하고 우리 재외동포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우리 김영근 부위원장하고
지난 10일 날 서울에서 출발해 가지고 시카고에 도착해서 뉴욕, 워싱턴 DC 그리고 아틀란타를 거쳐서 오늘 LA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왔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꼭 좀 투표에 참여해 주십사. 1월 8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많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를 하기 위해서 와서 여러분들 뵌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께서 저보고 직접 나가서 동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오라고 이렇게 보내서 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 동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당선되자마자 우리 동포분들께 편지도 보냈습니다. 아마 대통령 당선자가 동포들만을 위해서 일부러 감사 편지를 보낸 적도 과거에 없었고 또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직접 국회의원을 현지에 내보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선 제가 이 자리를 만들어 준 이렇게 우리 강일환 회장님, 이용태 회장님, 김용호 회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최모회 회장님 또 조금 전에 리차드 김 우리 검사님 꼭 검사장 되십시오. 예. 그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가득한 우리 LA 우리 동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윤석열 당선자가 저를 여기까지 보낸 이유는 이 윤석열 이제 내일 모레 대통령이 됩니다만은 대통령은 우리 재외 동포에 대한 이 인식이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화를 해보면 그분의 말씀을 제가 직접 인용을 하면 우리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한국 정부가 못하는 일들을 해외에서 많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우리 동포분들을 있는 힘을 다해서 잘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동포위원장인 저보다도 더 동포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동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면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정말 부강한 나라로 국제사회에서 대단히 높이 평가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밖에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이 가슴 펴고 자랑스럽게 나는 코리안이야, 코리안 아메리칸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올 때 또 특별히 이런 걸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부가 우리 윤석열 당선자 후보 시절에 투표권 없는 분도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투표권 있는 분은 다 찍어주신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시민권자라도 주변에 투표하러 많이 가서 투표 잘하라고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는 이번에 김석기 위원장이 나가시면 나를 지지해준 동포뿐만 아니라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우리 국민이고 모두가 우리 동포인데 선거 때 나를 지지했든 안 했든 그 지난 일이고 본인은 밖에 있는 모든 동포들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우리 동포들을 위한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하실 텐데 제가 앞장서서 그 이제 명을 받아서 직접 실무적으로 제가 동포들을 위한 일을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동포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재외동포청을 반드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선거제도, 제도를 많이 고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시는 여러 가지 국적법과 관련된 사안들 이런 것도 많이 해결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아무리 동포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자 해도 이 모든 것이 법을 다 바꿔야 됩니다. 재외동포청 대통령이 만들어라 이란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정부 조직법, 법을 바꿔야 됩니다.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면 공직선거법을 바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복수국적 이 허용 연령이 현재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법안을 55세로 이미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제도도 동포들은 우편투표하자. 제가 법을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재외동포청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진작법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도 여러분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제가 나올 때도 재외동포청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게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법이 바꿔지는 게 아니고 재외동포위원장이 제가 열심히 한다고 법이 저절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민주당과 합의가 돼야 됩니다. 민주당이 협조를 해줘야 법이 바뀌어져서 여러분들이 수건사항이 모두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의석이 저희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내일 모레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지방정부도 민주당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동포분들께서 우리 윤석열 정부를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성원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셔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한 일을 많이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지요? 여러분들도 직접 들으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이 동포분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께 대통령 시켜주셔서 감사하다고 편지도 일부러 보내고 국회의원은 저를 다시 미국 전역을 돌면서 동포들한테 꼭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달라고. 제가 사실은 윤석열 당선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때로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뵀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 윤석열 당시 후보였습니다. 후보.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 분이 후보로 나왔는데 그때 예비 후보 때 막 서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경선을 막 하고 있을 때 제가 윤석열 후보가 경주에, 제 지역구가 경주지 않습니까? 경주에 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자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동포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재외동포위원장이니까. 우리 지금 우리나라 밖에 750만 명의 동포분들이 살고 계시고 그 중에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제외 국민이 250만 명이 살고 계시고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200만 명이 계신다. 해외에 200만 표가 있다.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해외 동포 투표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비 후보였던 윤석열 예비 후보가 저한테 만약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우리 김석기 의원님은 제외동포위원장이시니까 밖에 가서 동포분들을 많이 좀 만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후보가 됐어요. 저는 이제 그 설명한 걸로 그냥 말씀드리고 이제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를 찾았습니다. 가니까 그 당시에 우리 당의 사무총장을 일부러 불러서 우리 김석기 의원님은 밖에 가서 동포들을 만나 뵈야 되니까 지원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나와서 시카고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와서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까지 완전히 동부 서부를 다 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전역을 돌려면 잘 아시잖아요.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냥 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나가도록 조치를 해줬기 때문에 그때도 나올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제가 그 당선자께 작년 12월 달에 제가 미국 동포들을 만났을 때 투표를 많이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만약에 우리 당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다. 사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믿더라고요. 뭐 당선돼서 다시 인사하러 나온다. 별로 그 신용할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께 제가 동포분들하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니까 약속을 했으면 나가봐야 됩니다. 하면서 저를 또 나가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외동포청 문제도 윤석열 당선자는 동포분들하고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지금 정부 인수위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 정부가 출범을 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일을 해내겠다는 계획을 이제 마련하는 것인데 거기에 외교 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총책임자를 불렀어요. 제가 그때 있을 때. 그래서 그분한테 재외동포청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내가 동포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되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윤석열 당선자는 매우 정직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하고 한 얘기는 전부 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본인이 실제 실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다른 사람들도 다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 약속을 못 지키면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답니다. 그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게 정직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정직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국가의 지도자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헌시짝같이 버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못 지고 그건 안 되잖아요. 물론 대통령이 공약을 그 많은 공약을 해서 그걸 100% 다 지키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약이라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이고 동포들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그 자세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동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재외동포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우리 당에도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국회의원들 중에도 저하고 동포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재외동포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동포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외동포위원장이 돼서 지금껏도 사실은 많은 여러분들을 위한 일을 법안도 많이 냈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국을 하면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될 때도 제가 앞장서서 그 격리를 해제시켰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저는 제가 재외동포위원장이니까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어려움이 참 많거든요.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새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저보다 더 동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해가 깊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일을 하는데 많은 큰 힘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점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윤석열 정부를 많이 좀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국회에서 우리 당 의석이 모자라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되고 공직선거법을 고쳐야 되고 국정법을 고쳐야 되고 이런 국회 논의를 하면 각각의 상임위에서 국회의원 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올라가도 또 과반수 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본회의를 통과해서 그 법이 성립이 돼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실현이 되는데 상임위도 저희들이 민주당보다 작고 민주당이 다 반이 넘습니다. 국회 본회의 가도 민주당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협조를 안 해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좀 많은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제가 이전에 선김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들 도와주신 덕분에 참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9일 날 여러분들도 밤잠 못 주무시고 아직까지 꼬박 개표장을 지켜본 분들도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국민들도 거의 다 밤샌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이제 일본에서 제가 한 8년간 근무를 해서 제가 주일 한국 대사관도 근무를 했고 오사카 총영사도 했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밤새 많이 왔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들 뭐 정치인들 야 김성 어떻게 될 것 같냐. 일본도 우리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마 미국 이게 정부 관계자들도 당연히 관심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재외동포분들의 그 투표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해외에 200만 명의 재외동포 유권자가 있는데 투표율은 실제 투표하신 분은 8%밖에 안 됩니다. 8%. 그리고 미국에 85만 동포 유권자가 계신데 미국 동포들은 4.15%밖에 투표를 안 하셨어요.
100명 중에 4명 정도만 투표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투표권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투표권이 있는 분들도 투표를 또 안 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 저 손도시면 투표하신 분이고 또 여기 또 투표장에 참관인까지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투표를 안 하셨다고 뭐 나무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못 하신 것은 거의 다 저희들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투표하기가 어렵잖아요. 투표 장소가 몇 군데 안 됩니다. 투표하러 가려면 너무 멉니다. 멀어서 투표하러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고치려고 선거법 개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 LA 총영사관 지역에 한 20만 명 정도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중에 한 1만 명 정도가 약 한 5% 정도가 투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투표소가 LA 시내에 있고 오렌지 카운티에 있고 샌디에고에 하나 있고 아리조나주에 하나 있고 이거밖에 없어요. 투표 못하는 거죠. 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낸 것이 투표 장소를 대폭 확대해라. 구석구석에다 투표소를 만들어 가지고 쉽게 투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또 하나는 우편 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투표 용지를 집집마다 다 우편으로 보내드려 가지고 쉽게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저는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투표하기가 어려워도 아무리 멀어도 투표하러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85만 유권자분들이 살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에 계신 동포 유권자 85만 명이 다 투표를 하셨더라면 이게 85만 표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대통령 당락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 25만 표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85만 표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 투표하면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파워를 갖고 계세요.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동포청을 만들어 달라. 과거에 대통령 나온 대통령 후보자들이 다 동포청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동포청 만든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다 끝났는데 약속 안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겠다 약속을 했고, 여러분들은 뭐 해달라 여러 가지 요망하는 사항이 많았는데 거의 다 지켜지지 않았고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85만 명이 다 투표를 했더라면, 85만 표를 찍었더라면 아마 대통령 후보자 아니 대통령이 다 바로 달려옵니다. 여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한꺼번에 다 해결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외동포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투표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다 해결될 수 있게 저는 바라기 때문에 꼭 좀 모두 투표를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2년 후에 또 선거, 5년 후에 또 선거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더라도 투표에다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그간에 저희들이 투표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많이 좋게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다음 선거에 미국 동포분들이 85만 표 다 찍겠네요, 보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파워입니다. 그게 파워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국 사시는 동포분들은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매우 다양한 일로 생각하실 것으로 저는 그리 믿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100% 그러시겠지만은 이 자리에 오시지 않은 분들도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매우 다양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45만 명의 제일동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 제일동포분들이 지금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제발 좀 살려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점점 나빠져서 지금 사상 최악으로 지금 나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반일 감정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 나쁘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혐한 감정이 지금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혐한이 뭡니까? 혐오스럽다는 것 아닙니까? 혐한 감정이 사상 최고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 중에 나쁜 사람들이 거기 사는 우리 제일동포 보고 한국인은 너희들 나라 돌아가라. 한국 사람은 한국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동포들이 한국에 다시 쉽게 돌아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미국 동포들이 한국에 쉽게 돌아와서 살 수 없듯이 제일동포들이 돌아가라 그런다고 알았다 돌아가겠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일동포들은 거기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데 분위기가 너희들 나라 돌아가라. 이런 분위기에서 살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제일동포들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의 한일 관계 같이 그렇게 나빠진다면 미국에 사는 동포들 마음 편히 못 삽니다. 여러분들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지금의 한일 관계 같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은 이 외교 관계는 자기 국익을 따져가지고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거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멀리 지내는 겁니다. 서로 전쟁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미 관계는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다 열심히 일하셨고 다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이런 얘기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 중에서 본인이 직접 본인 입으로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것은 미국 때문에 그렇다. 이런 발언을 직접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 대한민국 정부는 미점령군과 친일 세력이 합작해서 만든 나라다. 이거 잘못됐다. 이런 얘기 직접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매스컴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만약 대통령이 당선됐다. 한미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정말.
실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미국 살면서 느끼잖아요. 한국과 미국 관계를 더 좋게 하려는 노력보다는, 한일 관계를 더 좋게 하려는 노력보다는 중국 쪽에 더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 눈치를 본다고 쩔쩔쩔쩔 맸습니다. 미사일을 그냥 계속 쏘아대도 항의 한번 못했고, 우리 국민이 피살돼도 항의 못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 정권이 계속 연장이 돼서 또 미국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했고 미 점령군이 세운 나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데 만약 중국 편에 섰다, 그럼 한미 관계는 최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미국 동포들, 지금 일본 동포들 같이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계신 동포들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천만다행 아니겠느냐. 여러분들은 미국 땅에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에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보수니까 이렇고 나는 진보니까 이렇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미국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피를 나눈 혈맹관계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더욱더 굳건하게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반대로 가면 지금 제일 동포들 같이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동포분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당선된 것이 정말 다행스러운 것 아니냐. 제가 재외동포위원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론에 보셨습니다마는 이제 5월 10일 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아마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경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딱 11일 만에, 열흘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그것도 워싱턴이 아닌 서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열흘 만에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 적도 없었고, 한미 정상회담을 처음 하는데, 물론 30년 전에는 있었습니다만은 워싱턴이 아니고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한 예는 극히 드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미국도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만큼 믿음이, 신뢰가 높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더욱더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해서 잘 지내서 서로가 잘 도와서,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나올 때 한국이 참 어렵게 사는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좋은 관계로 일본과도 서로 잘 협력하면서 지내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지금 한미일이 아니고 북중러 쪽에 갖다 붙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나라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포들도 여기서 자랑스럽게 가슴 펴고 그렇게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정말 다행스럽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성원을 해주시면 우리 동포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많은 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이게 작년 12월 달 여러분들 뵙고 딱 정확히 4개월 만에 제가 다시 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뵈니까 저도 힘이 막 나고 그렇거든요. 제가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동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이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투표에 젖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와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좀 기대감이 있으세요? 해외 동포들과의 어떤 교류를 하겠다 이런 한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저 윤석열 당선자는 우리 해외 동포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포분들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고 또 동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해외에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동포들을 위해서 많은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동포분들이 투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투표율이 높지 않았지만은 그 윤석열 당선자는 본인을 지지해준 동포든 지지를 하지 않았던 동포든 모두 소중한 동포분들이기 때문에 저보고 나가면 모든 동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좀 전해주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우리 동포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동포분들이 밖에서 대한민국 동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 더 열심히 해서 부강한 나라,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 테니까 동포분들도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 바란다. 이런 당부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로 아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동포분들께서 우리 윤석열 정부를 믿으시고 틀림없이 우리 동포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이때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윤석열 정부는 정말 열심히 많이 할 것입니다. 또 제가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포분들께서도 윤석열 정부를 믿으시고 많은 성원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대통령 방문이 없었어요, LA 쪽에. 근데 이번에는 좀 이번 정부에서는 들어와서 교민들 직접 계속 만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이게 한미 정상회담이 첫 번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음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오시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제 생각에는 당연히 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LA에 방문하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남은 일정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제가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서 시카고, 뉴욕, 워싱턴 DC, 아틀란타를 거쳐서 LA까지 왔지 않습니까? 원래는 샌프란시스코, 시애틀까지 갔다가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그 일본의 정책협의단으로 부단장으로 이번에 일본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여기서 21일 날 귀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접 바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